자, 점프 투 파이썬 6장 파이썬 프로그래밍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데, 예, 파이썬 프로그래밍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뭐 요런 이제 6장 내용인데, 1장에서 5장까지 파이썬 문법 우리가 익힌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문법만 안다고 해서 바로 이제 프로그램이 바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제를 작은 이제 그 예제를 이제 많이 이제 실제 이제 실습을 해보고 그렇게 이제 익혀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 우리 이제 자기전 교재 같은 데 보시면 알고리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풀어보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알고리즘 쪽이나 작은 예제들 많이 해보시면 이제 큰 프로젝트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6장, 요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1 뭐 내가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까? 뭐 3과 5의 배수를 모두 더하기 프로그램. 게시판 페이징 관련된 거, 간단한 메모장 만들기, 탭 문자를 공백 문자 4개로 바꾸기, 하위 디렉토리 검색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교재 코드가 다 있으니까 코드를 넣어서 실행하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프로그램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화면 확대를 좀 시켜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확대를 그래서 자,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지금 그래서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문법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도 됐고요. 이제 파이썬을 이렇게 실행하는구나 이제 아는 상태인데,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구구단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보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구구단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반복문 하고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출력문 같은 거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구구단 프로그램 처음에 구구단 프로그램 만들 때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었죠. 그래서 내가 그 소스 코드를 본 적 없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코드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처음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소스 코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할 때 앞에서 배운 그 코드 문법을 가지고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면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하는데 조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맞다, 맞다. 뭐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내가 프로그램 작성하는 이런 쪽에 조금 뭔가 우리가 좀 이게 조금 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이제 그 만들 때 뭐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입력과 출력을 생각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입력과 출력. 사실 이제 어떤 이제 이게 블랙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입력이고 뭔가를 집어 넣으면 출력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출력, 이제 입력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입력과 출력 사이에는 이제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처리.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먼저 생각할 부분은 어떤 거를 집어 넣으면은 결과로 어떤 게 나와야 된다부터 생각하라 이 말이죠. 내가 프로그램 만들 때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프로그램 만들고 할 때 처음에 이게 스타트가 잘 안 되더라. 그런 분들은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할 때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뭐 양력을 음력을 양력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날짜를 집어넣으면 양력 날짜를 집어넣으면 뭐 여기 이제 처리가 돼서 양력 날짜를 넣으면 음력이 나오고, 뭐 음력 날짜를 넣으면 뭐 양력 날짜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뭐 단위 환산 같은 거 있죠.
뭐 인치 단위를 넣으면은 센티미터 단위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올지를 먼저 이제 정하라는 거죠. 생각해라.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한다는 그런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구단 가지고 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은 그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 왔나라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구단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을 1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뭘로 할래? 하면 나는 구구단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입력을 2로 주었을 때 2에 대한 구구단이 출력되도록 할 것이다 라는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를 입력해서 주었을 때 자, 어떻게 출력할지 생각해 보라. 그래서 밑에 이제 그 과정은 나와 있습니다. 과정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자, 요런 이제 기능을 만드는데 함수 이름을 뭘로 하지? 구구로 하자. 구구단이니까. 자, 입력받는 값은 뭘로 하지? 2로 일단 하자. 그래서 사실 뭐 구구단이면 2단, 3단, 4단 해서 9단까지 있을 건데 일단은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요. 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을 전체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부분, 그러니까 패턴이 비슷하다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엔진을 만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소나타 엔진을 만들었어요. 자동차 엔진을. 그러면 소나타급 엔진을 만들었으면 그랜저 엔진도 만들 수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전체 엔진을 한꺼번에 뭔가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만들려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개수가 많고 그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뭐 어떤 모델이든 엔진을 만들 수 있는지 일단 하나를 만들어서요.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보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면은 이제 그걸 확장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단을 9단 2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면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3단 출력하는 데 사용하고 4단부터 시작해서 9단까지 확장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2단의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3단 만들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4단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일단 9단은 잘 출력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만든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간단한데 소스 코드가 길어지죠. 그래서 이제 코드 자체가 중복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코드가 중복돼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유지보수할 때 힘들다는 거죠. 뭐 하나 붙이려고 할 때 특정 한 부분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것들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붙여넣기 한 것까지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해야 돼요. 이제 확장성이라고 봐야 되죠. 확장성.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만약에 좀 어렵다, 좀 크다 하면 이제 작은 부분으로 쪼개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만들 때 뭐 제일 중요한 부품이 엔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만들 때도 뭐부터 만들어야 되지 하면 일단 엔진부터,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 있죠. 그게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내가 개발을 못한다 그러면 다른 부분을 개발해봐야 동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 하지 않는데 자동차 다른 부품 다 개발을 하고 엔진만 개발 못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죠. 그죠? 다른 부품은 완벽해요. 진짜 완벽한데 엔진만 못 만들었어요. 그럼 자동차로서는 뭐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엔진을 먼저 만드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요런 것도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또 뭐 이렇게 또 본인만의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프로그램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작성하고 쉽게 작성하고 빨리 작성할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출력 결과로 2단 이제 2부터 2 곱하기 하는 거니까 그죠? 1부터 해서 9까지 이제 곱해 가지고
이제 이 결과물을 이렇게 내겠다. 요 부분이 이제 출력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결과는 어떤 형태로 저장할까? 뭐 또 있겠죠. 출력할 때 어떤 형식으로 출력할까? 뭐 한 줄로 쭉 출력할까? 그러면 줄을 바꿔서 출력할까? 그러면 밑줄을 그어서 출력할까? 그죠? 글자 크기를 크게 해서 출력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저장을 할 때 자료형을 어떤 걸 사용할까? 여기도 이제 자료형이 나오는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자료형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어떤 자료형을 쓰는 게 나을까?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프로그램을 이미 이제 작성을 해보신 분들은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따라간다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예. 내가 프로그램 뭔가 만든다 할 때 이거는 이제 교재에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이런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똑같이 이렇게 100%요 순서는 아니지만 요런 이제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 단계죠. 설계.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입력이 뭐가 들어가야 되고 출력이 뭐가 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설계할 때 입출력만 있으면 되는 건 사실 아니죠. 그래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도 설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 교재에서 간단하게 뭐 여기 지금 이 함수 이렇게 호출해 가지고요. 뭐 리절트에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보면 요 리스트 형태로 요 결과값을 이제 저장한다는 거죠. 2를 넣으면 2단을 구해서 요 2단 결과값을 리스트로 이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9라는 함수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이제 매개 변수 값을 2를 넣었을 때 결과는 2단 결과가 2 1은 2부터 2918까지 이제 결과가 리스트에 담겨서 요 리절트에 이제 대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리절트에 들어가 있는 값을 보면 2부터 18까지 구분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구구단 요거 같은 경우 구구 한 다음에 뭐 n을 집어넣으면 프린터 이건 이제 출력문이죠. 출력문.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를 넣으면 2가 이제 출력이 되는 그런 건데 우리는 이제 구구단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하려 그러면 요 n에 리스트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리스트 요거는 이제 출력 단계는 아니고 실제 구구단 함수를 만드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단을 이제 집어넣는데 2를 넣으면 요 2를 가지고 결과를 계산을 해서 요 리절트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append 메소드 사용해서 결과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원초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반복문 없이 요 result.append에서 요 이게 리스트죠. 자료 구조에다가 요 2를 넣으면 2 곱하기 1 한 값을 추가해라. 2 곱하기 2 한 값을 추가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2 곱하기 9까지 답을 내서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리절트에 이제 구구단 결과값이 저장이 되면 이제 리턴문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함수를 이용해서 2단 결과를 보자. 그러면 99 한 다음에 2단 보기 위해서 2를 넣고 출력을 하면 리턴된 값을 출력했을 때 2부터 18까지 결과값만 출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계, 이 단계는 제가 이제 처음에 프로그램 할 때 프로그램이 내가 작성하기 어렵다. 내가 머릿속으로 지금 알고리즘 생각하면서 프로그램 작성해 보니까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쉬운 방법으로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곱셈을 해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냥 덧셈으로도 결과 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덧셈으로 결과를 내라. 자, 지금 이제 뭐 이게 반복문을 쓰지 않았지만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 코드를
더 이제 깔끔하게 이제 조금 더 그 이제 최적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도록.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코드가 100라인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고리즘 이해하고 나서 요 다음이죠. 이 다음 만약에 내가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이해하면 요렇게 만든 거를 나는 요거를 뭐 100라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뭐 한 30라인이나 20라인으로 예, 지금 최적화해서 코드 최적화해 가지고 예, 만들겠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이제 실행 속도도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 다음 단계는 요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만든 함수는 반복이 너무 많다. 여기서 반복은요, 반복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거죠. 예,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1에서 9까지 숫자 곱해 가지고 그죠? 결과 나오는 이 부분이 자 코드가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니까 이걸 이제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런 식의 이제 왈문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이 코드는 누가 봐도 이 코드 봐도 초짜구나 초보자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형태 요 패턴을 만들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구구단은 아니지만 반복문 상에서 구구단을 결과를 내는 거 보면 요 단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잘하는 잘 만든 이제 코드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while문 반복문 이용해서요. 요 result라는 리스트에 구구단 결과를 저장하는데 append 맞죠, 그죠? n을 2를 줬을 때 여기 2를 줬을 때 요 반복문에서 요 이제 2단이고 그죠? 뒤에 곱해지는 수는 1부터 9까지 변해야 되죠. 처음에 이제 i가 1이고 이 i 값이 한 바퀴 돌 때마다 1씩 증가하면서 i가 10보다 작을 동안 그래서 i가 1부터 9까지 될 동안 요 2단에 이제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곱해진 값이 곱해질 때 여기 이제 요 결과값이 나오면은 리절트라는 리스트에다가 append 함수 사용해서 매수 사용해서 이제 이 결과값을 요소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왈문을 다 돌고 나면 2단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고 3단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 숫자로 3을 주면 되겠죠. 4단 구하려면 여기 이제 숫자로 4를 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9구단 구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완성을 했다. 지금은 이제 2만 넣었지만 2단만 되는 게 아니라 요 매개 변수 값을 다른 값으로 줘서 다른 단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내용 보시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는 거고요. 제가 구구단 문법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 문법 배우고 나면 어떤 언어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PHP 자 PHP 언급은 많이 됐는데 PHP도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공부해야 될지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기초 문법부터 하면 되겠구나. 뭐 변수 개념, 뭐 배열 개념, 자료형 개념, PHP도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처럼 동적 바인딩이라고 해서요. 변수의 타입을 미리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입되는 리터럴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 변수의 이제 자료형이 변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런 방법이 조금 코딩하기 쉽죠. 그래서 PHP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나 뭐 파이썬 공부하듯이 그렇게 이제 PHP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PHP도 반복문을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PHP는 C 언어하고 비교해서는 C 언어는 이제 일반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용도로 언어가 나왔다고 하면 PHP는 웹 개발을 위해서 웹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나온 언어입니다. 그래서 명령어에 이렇게 보면 기초 문법 떼고 뒤에 이제 보시면 웹 쪽의 페이지를 처리하는 그런 명령들이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언어가 나올 때부터 웹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PHP, JSP, ASP 우리가 JSP 해보셨잖아요, 그죠?
예. JSP도 웹 개발할 때 쓰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PHP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요런 이제 내용들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과 5의 배수 더하기.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문법을 뗐고, 이제 3과 5의 배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앞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먼저 입력과 출력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뭐 규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그걸 꼭 교재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 흐름만 맞으시면 돼요. 흐름만. 그래서 3과, 여기서 이제 3과 5의 배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3과 5의 배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제 용어도 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수학 어떤 문제 풀이를 한다 그러면 수학 공식도 좀 알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 미만의 자연수에서 3과 5의 배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3569가 나온다. 이 3569를 다 더하면 23이 된다. 그런 말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1000 미만의 자연수에서 3과 5의 배수를 구해라. 총합을 구해라 하면 이 값이 많겠죠. 배수가 많이 나오겠죠. 3의 배수, 5의 배수. 그죠? 공배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한 결과값도 큰 수가 나올 겁니다. 1000 미만의 숫자 중에서 이제 구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입력받는 값이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부터 999까지 넣을 수 있다. 1000 미만의 자연수를 넣었을 때 요 입력되는 수보다 작은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구해서 그 결과 나온 배수들을 다 더해서 결과를 출력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력 방법은 3의 배수와 5의 배수 총합을 이제 구한다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3의 배수, 5의 배수 구하는 걸 알아야 되죠.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3의 배수, 5의 배수를요 중복해서 더하지 말고 공배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더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그 3의 배수와 5의 배수가 겹친다는 얘기는 공배수 얘기하는 겁니다. 15 같은 거, 그죠? 15는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데 15를 한 번만 더하면 되는데 15를 3의 배수에도 더하고 5의 배수에도 더하고 이렇게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 바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여기 코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조건문이 이제 보면 1000보다 n이 작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이 n 값이 1000보다 작은 값일 때 요 프린트하고 n에다가 1을 증가시키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이 999가 될 동안, 그죠? 999까지 요 이제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결과는 안 나와 있는데 얘 실행하면 1부터 999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n 값을 내가 뭘 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반복 횟수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파이썬에서 range라는 함수 사용해서요. 요렇게 이제 포문 사용해서 포인문이죠. 포인 사용해서 뒤에 range 그 함수 안에다가 i 자 i라는다. 이게 이제 1, 1000 이렇게 줘서 1000보다 1 작은 숫자까지죠. 그래서 1에서 999까지 요거 이제 숫자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죠? 목록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목록에서 한 개씩 요소 한 개씩 n을 이제 대입해서 이제 출력을 합니다. 요렇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1에서 999까지 출력하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 모두 다 1에서 999까지 출력하는 건 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 999까지의 자연수인데, 그죠? 그래서 3과 5의 배수 구하는 방법 보자. 그래서 10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이제 1000 미만, 그러니까 999까지 중에서 3의 배수를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3, 6, 9 계속 3씩 더하면 되죠. 3, 6, 9, 12.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 게 999까지 3의 배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숫자를 뽑아낼 때는 3의 배수인지 이제 이걸 체크하는 그런 이제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그 모드 연산자 사용해서 그 나머지 연산자 사용해서 어떤 수를 이제 이게 나누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고 1이면 홀수다. 그죠? 그리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이제 2의 배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이미 그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3의 배수를 구해라. 1부터 999, 1부터 1000 미만의 3의 배수를 구해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000 하면 999까지 1부터 999까지 이제 숫자가 발생이 되고 요소를 하나씩 가져와서 지금 이제 n 모드 3 해서 나머지 구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1 나누기 3한 나머지 값이 뭐냐 이제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요게 n 값이 3이 되면 3 나누기 3은 나머지가 0이죠. 요때 이제 프린트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의 배수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3의 배수 출력하듯이 5의 배수도 요 부분, 요 부분에 요 수식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요 내용으로 바꿔주시면, 요걸로 이제 바꿔주시면은, n 모드 5, 어떤 수를 5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라 라고 주면 5의 배수가, 그러니까 요 코드에서는 이제 3의 배수인데, 요 부분만 바꾸면 5의 배수 구하는 코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의 배수 구하는 것과 5의 배수 구하는 거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잘 조합을 해서 우리가 3의 배수거나 5의 배수인 숫자가 나왔을 때 이걸 이제 다 합계를 내는 코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for n in range 1, 1000 이렇게 하고요. 조건문, if문 사용해서 우화 연산자, 우화 연산자, 논리 연산자 사용해서 n 나누기 3이 0이거나 나머지 값이 0이거나 n 나누기 5의 나머지 값이 0이면 자, 여기 앞에 게 참이거나 뒤에 게 참이면 5의 배수거나 3의 배수거나 5의 배수죠. 그럴 때 요 이제 그 n 값을 리절트에다가 누적을 시키는 겁니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1에서 99까지의 3의 배수와 5의 배수들이 다 리절트에 더해져서요. 누적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3과 5의 배수를 이제 리절트에 이제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는 이제 3의 배수와 이제 5의 배수가 겹쳐서 15. 아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3의 배수도 되고 15가 5의 배수 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그 문법이 이제 틀리면요 컴파일 할 때 이렇게 뭐 컴파일러 넣으면 컴파일 할 때 오류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오류는 안 나죠. 문법이 다르면 이제 실행할 때 이제 오류가 나긴 하는데 만약에 문법 오류가 아니고요 논리적인 로직 오류면은 이거를 이제 실행했을 때 결과값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엉터리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법 오류가 없을 때는 이런 논리적인 그런 이제 오류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잘못 이런 식으로 아래쪽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요 엉터리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비슷한데 뭐가 다른가 보면 이 부분 위에 부분은 아까 요거 이제 정상적인 결과는 이게 이제 if 조건에서 3의 그 배수나 5의 배수인지 둘 중에 하나면은 그 숫자를 한 번만 리절트에 더하는데 요 아래쪽 코드 요런 식으로 if문을 별도로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해서요 3의 배수일 때 더해주고 5의 배수일 때 더해주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3의 배수거나 5의 배수 때 더해준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다 그 값을.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15다 그러면 15도 3의 배수니까 요 리절트에 더해지고요. 또 15가 여기서 또 실행되면 n이 15일 때 5의 또 배수니까 또 여기서 두 번 더해집니다. 한 번만 더해지는데 두 번만 더해지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논리적인 그러니까 로직에서 이제 오류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요. 이거는 만약에 이제 개발자가 이런 걸 놓쳐버리면 엉터리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네,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게시판 페이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미 이제 뭐 게시판을 써봤는데 예전에는 게시판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할 때 웹 프로그램을 할 때
직접 우리가 하나하나 코드를 다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는 이 게시판을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징 기법도 다 제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특정 이제 페이지에 10개씩 이렇게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밑에 페이지가 1, 2, 3, 4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특정 페이지를 눌렀을 때 해당 페이지가 이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다 구현을 다 했습니다. 예, 얼마 안 됐어요. 예, 이렇게 한 지가 JSP 할 때도 항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요런 코드를 보시면 되게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공부하기는 좋아요. 문법 익히고 사실 내가 문법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공부할 때는 좋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할 때는 이제 많이 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알고리즘 뭐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페이지, 예, 이 페이지네이션이라는데 페이지를 넣어가지고요. 특정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그 페이지만 보겠다 할 때 페이지 계산한 것만 예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 게시판 소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게시판 중에 그 일부죠. 극히 이제 작은 일부 영역에 예를 들어서 게시판을 만들고자 할 때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라이브러리가 없고 여러분 기초 문법 배운 거 가지고 게시판을 만든다 그러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것저것 처리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페이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밑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게시물이 총 게시물이 이제 5개고요. 한 페이지에 보여줄 게시물 수가 10개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페이지당 10개씩 출력되는 거예요. 10개씩.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요 데이터가 5개밖에 없다. 그러면 페이지가 몇 개 필요하냐 이 말이죠. 페이지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럼 여기 밑에 1페이지만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게시물이 15개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한 페이지당 10개만 출력할 수 있으니까 게시물을. 그러면 이건 또 10은 똑같죠. 그러니까 몇 페이지가 필요하냐? 1페이지 10개, 2페이지 10개, 이렇게 이제 담을 수 있는데 일단 15개니까 2페이지에는 10개를 다 못 담고 5개만 담더라도 일단 2페이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2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25개 자료가 있을 때는 몇 페이지 필요하냐? 그죠? 1페이지 10개, 2페이지 10개, 3페이지 5개. 담아야 되니까 총 3페이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자료가 30개가 있다. 이걸 이제 페이지 출력할 때는 몇 페이지가 필요하냐? 10개씩 출력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개, 1페이지, 10개, 2페이지, 10개, 3페이지. 3페이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놨냐면, 자료의 한 페이지에 출력할 게시물의 수가 이렇게 10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자료의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 총 페이지 수가 결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죠? 근데 이제 요런 이제 페이지 수를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자료 수가. 그래서 이 자료 수가 바뀌면은 이 페이지 수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동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바뀌도록 하려면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수식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식이 총 게시물의 수 m 여기서 이제 한 페이지당 여기 이제 총 게시물 수가 m이고 한 페이지에 보여줄 수가 줄 게시물 수가 n입니다. 그래서 m이고 나누기 n 이런 얘기죠. 나누고 1을 더하면 총 페이지 수를 얻을 수 있다 했는데 요 1을 이제 여기 이제 더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제 더하면 안 돼요. 그래서 1을 이렇게 이제 더하면은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엉터리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앞에 게 게시물 수고요. 뒤에 이제 한 페이지당 출력할 한 페이지당 이제 10개씩 출력한다 했을 때 몇 페이지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10개씩 출력할 수 있는데 게시물 5개다. 1 출력할 페이지 1 맞죠? 15개다 그러면 출력 페이지. 자, 1페이지 10개, 2페이지에 5개. 2페이지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5개일 때는 1페이지 10개, 2페이지 10개, 3페이지 5개. 그래서 3 맞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30개 자료일 때 자, 10개씩 출력한다 하면 1페이지 10개, 2페이지 10개, 3페이지 10개 하면 끝났는데 4페이지가 필요하다라고 계산이 나와버려요. 왜? 여기 무조건 1을 더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그 현재 자료 수 나누기 한 페이지당 출력할 개수, 자료 개수 더하기 1만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총 페이지 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이 이제 틀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된다. 예. 얘는 이제 3페이지만 나와야 되는데 4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실제 여기서 이제 게시물의 수를 나눈 나머지 값이 0일 때 이게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요 위에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이제 자료수 그러니까 나누기 한 페이지당 출력할 자료 개수 한 나머지 값이 0이냐 해서 0이면 몫을 그냥 나누기 한 여기로 몫을 그냥 그대로 페이지로 쓰고요. 만약에 이게 나머지가 발생한다 했을 때 나머지가 없으면 그대로 쓰고 나머지가 있으면은 더하기 1을 한다 이 말입니다. 뭐 딴 건 아니고 한 페이지에 10개씩 출력을 해요. 10개 출력해요. 그러면 자료가 1개든 2개든 해서 9개든 10개든 1페이지만 있으면 되죠. 근데 10일이면 자료가 10일이면 11 나누기 10 하면 딱 안 나눠 떨어지지 나머지가 생기죠. 그죠? 10개까지 얘네들은 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머지가 생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10개의 자료가 1페이지에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 남은 거는 2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페이지 수 여기 뒤에 더할 때 이제 n 더하기 1을 이제 해주는 거죠. 여기 m 나누기 n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는 게 하나 남았더라도 다음 페이지에 출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페이지 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래서 이거 이제 설명드린 거는 JSP 교재 같은 데 보시면 페이징 기법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 이제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이고. 이렇게 해서 페이징 기법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메모장 만들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습도 가능해요. 진짜요. 메모장 만들기 다음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